네,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11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주주분들한테는 내일이 기대되는 주말입니다. 금일 방송 내용은 일단 주말 주요 뉴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때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올라갔던 17만 주주 신라젠의 운명은 이라는 기사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1,000만 개인 투자자 중 한 명이라면 반드시 보셔야 할 내용,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일단 금일 코로나 확진자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신규 확진 1,324명, 5일 연속 1,000명대 부분이었습니다. 어제 1,378명이었죠. 그래서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7일부터 1200, 1200, 1300, 1300, 1324 해서 5일 연속 1300명대. 그래서 정부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세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주분들은 절대로 코로나 걸리지 않기를 기원드립니다. 델타에 또 갇히는 각국, 통행 금지까지 부활. 델타 변이가 심각하죠. 동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퍼지면서 한동안 방역 조치를 완화했던 나라들도 서둘러 봉쇄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방역 선진국으로 불렸던 호주도 주민들의 이동을 사실상 제한했고, 유럽 국가들은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코로나 청정국으로 꼽히던 호주의 시드니.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텅 빈 거리에선 사람의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간간히 자동차 한두 대가 도로를 지나갈 뿐입니다. 주차장에는 코로나19 검사소가 설치됐습니다. 검사소를 찾은 사람들은 차량에 탑승한 채로 줄지어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올해 최고치인 50명을 기록하면서 강력한 봉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실외 3명 이상의 모임 금지, 하루 한 번 생필품 구매 목적의 외출만 허용됩니다. We need everyone to stay hunkered down this weekend, stay within your household, and if anyone in your household has the most minimal of symptoms, get tested. 어제 하루 7,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네덜란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지난 4월 이후 레스토랑, 클럽 등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최근 2주 동안 확진자가 폭증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술집 영업을 자정으로 제한하고 나이트클럽에는 한 달 동안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스페인도 델타 변이 유입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있는 스페인 카탈루냐주에선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2배로 늘어 어제 하루 확진자 수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스페인 전체로는 어제 하루 확진자가 2만 1,000명을 넘어서면서 다른 주들도 먼저 중앙정부의 통행 금지 조치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르투갈도 야간 통금을 유지하면서 확진자가 많은 지역 60곳은 온라인 근무를 의무화하기로 했고, 태국에서도 심야 통금과 함께 지역 간 이동이 금지됐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지금 델타 변이가 아주 심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 항체 진화제 레키로나주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빠른 처방 확대 및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2시간 넘게 기다렸다. 주말 폭염 속의 검사 행렬.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선별 검사소엔 오늘도 긴 줄이 생겼습니다. 찜통 더위에도 대기번호가 300번을 넘기면서 2시간 넘게 기다린 곳도 있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땡볕에 줄을 선 시민에게 대기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나눠줍니다. 검체 검사를 받으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네, 없는 데 있으면 진짜 더 너무 더워가지고 아까 땀 나고
옷도 젖고 그래요. 서울 포함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주말. 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늘밑을 찾습니다. 연거푸 부채질을 하고 양산을 펼쳐 얼굴을 가려보기도 합니다. 이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 진료소로 모이면서 한때 대기 줄이 300번을 넘어서기까지 했습니다. 이 줄은 강서보건소 모퉁이를 지나 아파트 상가까지 쭉 이어진 상황입니다. 맨 뒷줄의 대기 번호는 352번. 적어도 2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몇 시간 동안? 주말을 맞아 직장보다는 주거지 밀집 지역의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가 더 북적였습니다. 시간 아까워서 돌아가기도 많이 그렇고 한 3-4시간 기다릴 생각입니다. 보건소 의료진도 고통스럽습니다. 땀에 젖은 방호복을 2시간마다 갈아입으며 무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1,000명이 넘잖아요. 저분들도 쉬어야 되는데 우리들 때문에 그냥 쉬지도 못하고. 뭐 머리 얼굴 쪽이랑 그리고 여기 이제 좀 상체 쪽에 좀 많이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땀이 흘러내리면은 그래도 참고 하고 있어요. 서울은 신규 확진자의 40% 정도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무더위에도 검사 행렬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의료진들에게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임상 돋보기 이상 실패 신풍제약 코로나 치료제 3상 신청. 지나간 그 기사이긴 한데요. 일단은 지난주 이슈가 됐던 신풍제약 피라맥스정 임상 이성 유의성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힌 동시에 후속 임상 계획을 밝힌 것이다. 임상 2상을 거의 실패한 부분인데 3상 시행 계획을 승인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절대로 신풍제약은 접근 금지입니다. 그 다음 제넥신 GX19N 제넥신은 지난 7일 인도네시아 식약청으로부터 코로나 백신으로 개발 중인 GX19N의 임상 2상 시행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공시했다. 국내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중 첫 글로벌 임상 승인이다. 약간 제넥신의 기술력은 그래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고바이오랩 KBL697 고바이오랩은 지난 5일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궤양성 대장염 치료 신약으로 개발 중인 KBL697의 임상 2A상을 승인받았다고 공시했다. 요즘 또 약간 대세는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부분에 대한 신약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4,000명 다녀간 코엑스 유아 박람회에서 확진, 행사 중단. 절대로 사람 많은 곳에는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안전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378명입니다. 또다시 역대 최고 기록이죠. 걱정스러운 일이 또 생겼는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유아용품 박람회에서 전시업체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4,000명이 다녀간 대규모 행사입니다. 주최 측은 내일까지 예정됐던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먼저 박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 코엑스의 유아용품 박람회 현장. 개장 시간이 지났지만 방문객은 보이지 않고 전시업체들은 짐을 빼고 부스를 철거하느라 분주합니다. 지난 8일부터 이곳에서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가업체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요. 행사가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시돼 있던 물건들도 다 철거하는 상태입니다. 확진자는 유아용품 업체 종사자로 지난 목요일부터 행사장에 상주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기간 행사장을 방문한 관람객은 4천여 명 정도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했고 행사장 내에서 취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혼자 하는 부스였고 방문했던 사람이 극소수였던 사항이 확인이 됐고요. 구독자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전시회 진행은 가능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었지만 주최 측은 행사를 취소하고 참가업체와 방문객들에게 진단검사를 권고했습니다. 모든 참가기업분들의 그 가족분들 그리고 또 관람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유아동을 키우고 계신 학부모님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시 참가 업체들도 이런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대부분 업체들이 지금 검사를 받고 온 상태예요. 아, 그냥 혹시 모르니까. 네, 혹시 모르니까. 앞서 발생했던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집단 감염은 누적 확진자가 104명으로 늘었습니다. 종사자가 78명으로 가장 많고 방문객 확진자도 계속 늘어 14명까지 증가했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네, 우리 주주분들은 절대 실내 밀집 지역 방문하시면 안 됩니다. 제주 유흥주점발 확산 초비상 거래두기 동참 절실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제주 뉴스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섭습니다. 유흥주점 관련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 방문자들의 상당수가 진단검사를 꺼리고 있어 일상생활 속 확산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직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정훈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닷새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확진자 10명이 나온 데 이어 오늘은 오후 5시까지 22명이 추가되며 누적 확진자는 1,384명을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1명의 전파력을 숫자로 나타낸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2.98로 뛰며 제주에서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유흥주점 관련 확산세입니다. 앞서 동선이 공개된 서귀포시 해바라기 가유주점과 제주시 워터파크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문제는 유흥주점 방문자들의 상당수가 자신의 동선을 숨기고 진단검사를 꺼리고 있어 우리 일상생활 속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녀온 곳을 얘기해 주셔서 접촉자들 빨리 검사받게 하고 격리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 분야에 다녀오신 분들이 지금 검사를 받지 않고 있어서 더욱이 사회적 활동 반경은 넓고 아직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젊은 층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달 확진자 4명 중 1명 가까이가 20대로 확인됐고 30대와 40대의 확진자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본격적인 백신 접종 전까지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연령대가 20에서 30대, 40대는 굉장히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는 세대들이잖아요.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실 수 있는 분들도 사실은 그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제주도는 앞으로 2, 3일 동안의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며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12일부터 거리 두기를 올리기로 한 만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도민들의 양해와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부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코로나로 비상 상황입니다. 대유행에도 할인 행사 북적, 거리 두기 무색. 현대백화점의 일부 행사장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 행사를 주최한 건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현대백화점 계열 패션 업체였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옷구러미를 든 사람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벽면을 따라 길게 늘어진 줄을 따라가 봐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1m 거리 두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행사장 밖 주차장도 가득 찼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 패션업체 할인 행사 마지막 날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안에 사람들은 좀 많이 있어요? 좀 있어요. 기다려야죠. 줄이 많이 길어요? 당장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 격상을 앞두고 있지만
사람들은 주말을 맞아 이곳 행사장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행사가 시작된 건 지난 8일. 78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운영 시간도 줄여봤지만 몰려든 사람들을 모두 통제하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많이 행사가 있고 몰려 다니면은 주민 입장으로서는 좀 불안하긴 하죠. 현대백화점 측은 행사를 운영한 이유에 대해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중식으로는 같이 하는 거라서 그냥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내부에 중소기업들이 10곳 정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의 매출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울 강동구의 한 재개발 현장. 넓은 공터에 조합원 수백 명이 한가득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임시총회를 열기 위해서입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깜짝 놀라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총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저는 여기 사는 주민이니까 괜히 타 지역에서 여기 와서 코로나 퍼뜨리고 다니지 않을까 걱정이 되죠. 강동구청은 신고를 받고 현장 단속에 나섰고 구체적인 방역지침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국내도 델타 변이 우세종 가능성, 기존 백신 효과. 전 세계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우세종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있는 백신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며 접종의 속도를 내 치명률을 낮추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해 10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뒤 104개 국가로 퍼졌습니다. 기존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최대 2.4배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일주일 만에 3배나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다음 달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델타 변이가 전체 유행을 주도를 하게 될 테니까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델타 변이는 전파력이 높은 데다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걱정입니다. 영국에서는 입원 환자가 증가한 게 델타 변이 유행과 관련이 높다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강력한 델타 변이를 지금의 백신으로 대항할 수 있을까? 일단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는 데 백신이 조금 효과가 낮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효과적이다라는 점과 또 위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는 데도 90% 가까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 일각에서는 델타 변이가 빠르게 번지는 20, 30대에 백신을 우선 접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기저질환자가 많은 50대부터 백신을 접종해 치명률을 낮추는 것도 급선무입니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접종을 더 강화해서 치명률을 독감 수준까지 낮추는 게 빨리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델타 변이를 막는 3차 접종 백신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접종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치명률을 낮추는 데는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레키노라주가 최고입니다. 2023년부터 국내 투자도 세금 확 는다고 주식 세금 총정리 기사가 있어서 잠깐 공유를 드리면, 첫 번째, 국내 주식은 아주 적긴 하지만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어떤 세금을 내나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약간 매매 수수료죠. 그런데 평생 무료 혜택이라는 말이 많은데요. 사실 그렇다고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내는 비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해서 보통 대략 0.002에서 0.005% 사이 수수료를 내고 있는 부분이고, 대주주가 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네요. 라고 해서 10억 원, 특정 종목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닥의 경우 2%,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가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올해 4월부터 보유액 기준이 3억 원 이상으로 하향될 조정 예정이어서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었죠. 그러나 소위 동학개미의 반발로 일단 미뤄져 2020년까지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한투연의 역할이었습니다. 배당금을 받아도 따로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요. 예, 세율은 15.4%. 2023년부터 주식에 관련된 세금이 완전히 바뀐다고 하던데요. 네. 2023년에는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 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주식 세금을 아끼는 방법으로 중개형 ISA가 있다는데, 예, 중개형 ISA. 내일부터 4단계,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이건 아주 좀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 처음 시행하는 거리두기 최고 단계이다 보니 곳곳에서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4단계 방역 수칙을 홍정원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는 월요일부터 2주간 적용됩니다. 야간 모임 금지가 골자입니다.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모임 제한 인원이 바뀝니다. 오후 6시 전엔 4명까지, 이후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만약 오후 6시 전에 4명이 만나 식사를 시작했더라도 오후 6시가 지나면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오후 6시 이후 직장인 3명이 함께 택시를 탔다면 역시 사적 모임 금지 대상입니다. 직계가족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같이 사는 동거가족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 사는 부모와 강북에 사는 자녀는 직계가족이지만 동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오후 6시 이후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한 집에 사는 조부모와 부모 자녀라면 거리두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백신 인센티브도 모두 다 적용이 안 됩니다. 4단계에서 모든 행사와 집회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 가능하고 집회는 1인 시에만 할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도 기억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골프의 경우 오후 6시까지는 4명이 칠 수 있지만 오후 6시부터는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러닝머신은 시속 6km보다 빨리 뛰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4단계 거리두기는 수도권에서만 유효합니다. 수도권 경계를 넘어가는 원정회식, 단체 여행 등 꼼수엔 속수무책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네, 수도권에서는 꼭 4단계 지침을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델타 변이 1차 접종만으로는 예방 효과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기사가 있는 부분인데 그냥 이 부분은 타이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정권사 연이은 CFD 시장 최저 점거금률 규제 효과 있을까? 지금 CFD 계좌 잔액 부분이 18년 말 거의 7,400억에서 2000년 말 4조대, 그리고 정권사별 일평균 CFD 거래금액 합계도 엄청나게 늘어 있는 부분입니다. CFD 부분 자체가 여기 CFD는 전문 투자자들이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파생 거래다. 현재 기준으로는 레버리지를 최대 10배 사용할 수 있어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을 취한 뒤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그만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아마 셀트리온에도 CFD를 통한 공매도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거금률을 조정한다는 그런 기사 부분이고요. 금감원은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점거금률 최저 한도 40%를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주간 정시 전망. 코로나 이길 힘은 유동성. 2분기 어닝 시즌에 주목. 코로나19 확산의 사흘간 정시 급락. 한 반면 테이퍼링 우려 완화에 투자 심리 개선될 것. 2분기 어닝 시즌 한미 모두 좋아. 7월 5일부터 9일까지
코스피가 급락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미국 6월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13일 발표된다. 6월 CPI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7% 정도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미국 물가지표랑 파월 발언도 눈여겨볼 것. 파월 의장은 15일 의회 청문회에 나서 통화정책에 관해 발언할 예정이다. 파월 의장은 앞서 6월 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콧물 기침 난다면 의심하라. 2.7배 강한 델타 변이의 정체. 일단은 기본적인 정상 같습니다. 델타 변이에 걸리면 콧물 기침부터 난다. 자세한 부분은 타이틀만 보시겠습니다. 델타 변이 정상. 바이러스 2.7배, 영국 알파번이 1.6배보다 높다. 얀센 백신 델타에 강하다. 당시 화이자 백신의 델타 변이 예방률은 88%로 조사됐다. 델타 변이 분석하는데 최소 4, 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다음, 17만 주주의 신라젠 거래 재개될 수 있을까? 한때 아까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올라간 부분. 다음 주 최대 주주 변경, 4달 경영진 교체, 거래소 재개 요건 충족될 예정. 변수는 M2M 유상증자, 트래시 유동성 위기 커져. M2M의 회장이 하나 김성현 회장의 처남입니다. 그래서 M2M에서 지금 신라젠을 인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17만 소액 주주가 투자했던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최대 주주 변경이 임박하자 거래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 거래소의 거래 재개 조건 중 일부가 이번 주 해소될 예정이며 다음 주 경영진 교체까지 이루어진다면 조기 거래 재개의 가능성이 열린다. 라는 신라젠의 재개 여부를 언급하는 기사입니다. 다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주식 투자를 통하여 삶의 여유와 본인들의 투자 목적을 이루고 싶으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은 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개인에게 불공정한 주식시장, 기울어진 운동장, 기관 외인만을 위한 투자 정책과 시스템에 분노하여 작지만 원대한 꿈을 꾸며 1000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 바로 대한민국 주식투자자 연합회 한투연입니다. 2019년 10월 창립하여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맑아질 때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질 때까지, 1000만 개인 투자자들이 공정한 대접을 받을 때까지 한투연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 편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투연의 네이버 카페 주소 부분이고요. 아니면 네이버에서 한투연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투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주요 활동, 2020년 3월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을 가능하게 했고요. 2020년 주식 양도세 10억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을 많이 하였고,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제도 개선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왜 한투연이어야 하는가? 대한민국 유일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금융시장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2년 대통령 선거 대선 주자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라서 한투연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모두 힘을 몰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 시행될 주식 양도세 과세도 저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개미 투자들이 해야 할 일, 한투연 카페 회원 가입 무료입니다. 그리고 여건이
되는 부분이면 회비 지원, 한투현 카페 정기적 방문, 한투현 활동에 대한 언론기사 좋아요, 댓글 지원, 그리고 기타 주식 투자 시스템 및 제도 개선에 의견 개진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투현 활동 부분입니다. 한투현 14일 공매도 타깃 한국판 게임스톱 시범 전개 라고 해서 14일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일단 보시면은 정 대표는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한투현 주도 행동은 보류됐다면서 이번에는 변호사에게 자문에 특정 종목을 거론하거나 매수를 관건하지 않는 선에서 행동하기로 했다. 단 공매도 잔고 1위 종목이 무엇인지는 회원들에게 공유할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래서 14일 공매도 타겟 한국판 게임스톱이 시범 전개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금일 방송은 좀 많이 길어진 부분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